멋지고 좋은 장소에 가게 된다면 아,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요즘은 한국이 그런 멋지고 좋은 장소가 되어가는 듯한데요. 신체의 장애로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국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한국에 살아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과의 인연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라서 더욱더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내가 한국에 살아도 될까? 이 물음은 제 마음속 한켠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군요. 뉴질랜드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자라온 저는 윌리엄 커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마을과는 다르게 제 몸은 평화롭지가 않았는데요. 학창시절 불행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으며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대수술이 있었고 며칠간 의식 또한 없었다고 하더군요. 오랜 시간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이 장애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였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빠르게 저에게 닥친 불행을 인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가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인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던 저였지만 더 이상 농구를 할 수가 없었죠. 미국의 프로농구를 시청하는 것은 사고 직후에도 여전히 즐거웠는데 하루는 가만히 경기를 시청하다가 농구를 좋아하던 제가 이제는 직접 할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에 좌절했고 분노감에 그만 TV를 꺼버리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한 친구 한국 출신의 선우는 저를 보며 휠체어를 탔다고 왜 농구를 하지 못하는 거냐며 불행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이 답답하다며 저를 데리고 농구 코트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공을 던져주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선우 손에 이끌려 자유투 라인에 들어와 있었고 너 팔 멀쩡하잖아. 던져봐. 선우가 했던 말이 강력하게 머릿속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힘차게 농구공을 던졌지만 너무 높아진 골대였습니다. 당연히 공은 골대 근처에도 가지 못했죠.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조금 모진 듯이 저에게 공을 다시 던지며 될 때까지 하는 거라며 저희 운동을 도와주었습니다. 매일같이 저의 농구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농구 골대에 공을 집어던져 넣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은 저희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선우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선우의 희생 덕분에 장애인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구나. 장애인이라고 집에만 박혀 있을 필요가 없구나. 장애인도 사람이잖아라는 당연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시내 외출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당연히 놀랐죠.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선우가 큰 용기를 불어넣어줬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니는 선우에게 고맙다며 포옹과 함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한국 출신의 선우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뉴질랜드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우가 불어넣어준 용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을 여행하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치기 전에 제 몸으로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저에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웠고 완전히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한계 또한 있었으며 제가 갈 수 없는 장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날 선우가 저에게 던져주었던 농구공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겁게 느껴졌던 공이 이제는 마음먹은 대로 던질 수 있는 공이 되었듯 선우가 주었던 희망을 상기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의 도움이 없어도 웬만한 곳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선우와 약속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것이며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고 지금 했던 다짐의 최종 목표는 선우 너의 고향인 한국으로의 여행을 가겠다는 약속 말이죠. 그 약속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개인 소유의 자동차도 있고요. 당연히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운전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또 혼자 올라타고 내리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어야 했지만요.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사회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장애인이라며
모질게 구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서 뉴질랜드에서는 그 어디든지 제가 갈 수 있는 영역이 되었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본다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트러블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찰들에게 내가 받은 차별에 대해 설명하고 법조문에 대해서 읊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 가족들도 제가 혼자 아무렇게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에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이제 뉴질랜드쯤은 정복했으니 내가 혼자 외출을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하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 여행을 가보겠다고 말하니 가족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국에 혼자 가는 것은 두렵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한 뒤 다만 가족들이 도와주었으면 한다며 본론을 꺼냈죠. 가족들도 그동안 저 때문에 어디 해외여행도 못 가보고 뉴질랜드에만 갇혀 사는 기분이었는데 이참에 우리 가족도 한번 해외여행 가보자며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30살이 넘어버린 장애인 성인 남자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여행은 의미가 깊을 것이고 저의 큰 은인 선우와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게다가 한국처럼 선진국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저에게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무리 없이 행복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고 저희 가족은 한국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바퀴를 디뎠지만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 선진국의 공항답게 역시나 저희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도착하자 전동카트가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그 전동카트는 저희 가족을 맞이해주는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동카트는 안락하게 저희 가족을 공항 밖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당연히 렌터카를 예약해 놓기는 했지만 첫날부터 렌터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서 일단은 서울로 향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용하는 엄청나게 큰 국제공항으로 알고 있어서 오히려 이곳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보다 서울 시내에 도착한 뒤 천천히 렌터카를 빌리는 게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한국의 인천공항은 수만 명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공항이었고 한국공항은 너무나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사실 이곳에서 렌터카를 빌려도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후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역시 직접 와보는 것만큼의 경험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공항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렌터카를 대여했어도 되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서울에 도착하니 서울을 돌아다닐 때는 오히려 렌터카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요. 서울시는 뉴질랜드 전체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복잡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어플을 설치해서 장애인용 저상버스가 어느 시간에 도착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한국의 지하철은 제가 가본 모든 곳에 빠짐없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했던 바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철에는 97% 이상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오래된 역이거나 구조상 불가능한 역 말고는 모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유무와 무관하게 장애인용 리프트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거대한 서울시를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런 인프라는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절실한 것인데 한국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해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였는데요. 제가 돌아다녀본 한국의 건물들은 대부분 층수가 높아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마련된 별도의 장애인용 버튼을 이용하면 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는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행 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한국의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장애인 칸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소수의 인원이지만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로 쾌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로 한국은 최고의 선진국답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면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건물 입구에 경사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와 서비스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장벽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가보지 못했지만 과연 한국만큼 잘하고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 여행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니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의 멋진 곳들을 여행하고 서울의 도심지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했던 일정처럼 렌터카를 빌려 서울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외 지역으로 놀러 갔을 때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울이 좋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서울에는 모든 최신식의 시설, 가장 발전된 문물들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생각이 매우 경솔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관광지를 둘러보며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점은 한국은 서울 중심의 국가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 밖의 모습도 매우 훌륭했고 서울과 똑같이 편리한 시설들은 빠짐없이 잘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그동안 보고 싶었던 선우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선우는 예전처럼 듬직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고 활짝 웃으며 저와 가족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안양의 호계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선우는 새로 지어진 지 2년 정도 된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아파트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고요. 부모님은 따로 한국을 여행하고 저는 선우와 함께 선우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구경 다녔습니다. 선우를 통해서 한국의 모습에 대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선우가 살고 있는 도시도 서울과 연결된 지하철들이 있고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권 및 부동산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은 한 생활권이며 요즘 한국의 서울이라는 의미는 서울시라는 한정적인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서울 주변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서울 권역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선우의 말대로라면 한국의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번화가에도 서울의 번화가처럼 사람들로 붐볐으며 저는 역시나 뉴질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저를 피해서 지나가는 신기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신기했던 점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저의 존재를 인식하고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를 잘 피해서 걷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복잡한 길거리에서도 휠체어의 이동 경로가 수많은 인파 때문에 틀어지지 않고 저는 갈 길을 곧게 직진해 나갈 수 있었어요. 선우가 밀어주는 휠체어는 막힘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여행하면서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이 크다는 생각을 했으며 한국을 여행하며 그 누구도 저에게 장애인이라며 차별을 하려고 한단던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선우가 살고 있는 안양이라는 도시에서 선우와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간 있었던 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등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여행할 때 먹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음식들도 먹었는데요. 저는 특히 보쌈이라는 한국의 음식을 선우를 통해서 처음 소개를 받았습니다. 선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지만 저를 위해서 차를 타고 그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공사장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는 깔끔한 상가 건물 한 채가 보였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주차를 하고 서울에서 봤던 것처럼 장애인 전용 버튼들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노란색 간판을 달고 있는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소 규모는 작았지만 선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저도 입맛에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날 알게 된 한국의 보쌈은 미친 듯이 맛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니 라며 놀랄 정도였죠. 깔끔한 그릇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고 역시나 메인 메뉴 삶은 고기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져서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새빨간 김치와 함께 그것을 먹으면 고기의 풍부한 식감과 김치의 시원한 맛이 입안을 휘감으며 세상 행복한 쾌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의 사장님 또한 휠체어를 탄 외국인인 저의 모습이 매우 낯설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내색 않고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뉴질랜드의 시골 지역에 갈 때마다 어느 정도 차별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장애인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호되게 그들을 혼내주고 오는 성향을 가졌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교양을 가졌고 그 수준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두고 모처럼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고 왔으며 저도 선우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말 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울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못하던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도 한국인 친구 선우였으며 저의 첫 해외여행지 또한 한국이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여행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한국 여행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사회는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디서도 사소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특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해주었던 점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어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행은 나에게 한국이 단순히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가능성의 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접근성은 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다.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IT 프로그래머 업무를 하면서 아마추어 장애인 농구팀에 소속된 사람으로 건전한 취미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주된 활동인 두 가지의 것들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조금은 답답한 뉴질랜드를 떠나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인 한국에 정착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우와도 이와 관련된 깊은 내용도 함께 고민하기도 했고요.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을 보고 온 저희 가족들도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사랑에 빠져버려 다시 한국에 또 놀러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한국 생활에 도전한다고 말씀드리면 놀라시기는 하겠지만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까지 부여된 한국 여행. 너무나 최고였으며 선진국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들을 모두 느끼고 온 한국.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행기를 작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